해문진의 새벽은 언제나 짙은 해무와 함께 밝아온다. 바다에서 밀려온 습하고 비릿한 바람이 낡은 초가집 문틈 사이로 스며들고 낡은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쓴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운다. 마을 외딴 곳 귀신이 나온다 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흉가에 의녀 연화가 홀로 앉아 약재를 썰고 있다. 서걱거리는 작도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른다. 손끝에 밴 약초 냄새가 지워지질 않는구나. 사람들은 이 냄새마저 무당의 굿판 냄새라며 코를 막고 피해 다니지. 어미가 무녀였던 것이 내 죄가 아닐진데 어찌하여 나는 평생을 이 그늘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하는가. 내 의술이 아무리 깊다 한들 그들의 눈에는 그저 요사스러운 주술로만 비칠 뿐이니. 연화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때 살인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온다. 누군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황급히 문을 두드린다. 나무 문짝이 부서질 듯 요란하다. 계십니까? 안에 누구 없어?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급한 환자가 있어. 사람 살려주시오. 연화는 침착하게 작두를 내려놓고 문을 연다. 문 밖에는 어린아이를 업은 칠성내가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다. 그녀는 연화의 청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겁에 질린 듯 움찔하면서도 당장 등 뒤에서 끓는 아이의 열기에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저기 의원님이라 불러야 할지 아무튼 우리 칠성이가 밤새 열이 펄펄 끓고 헛소리를 해대서 읍내 의원님은 돈 없는 것들은 오지도 말라며 문전박대하고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어. 제발 내 새끼 좀 살려주시오. 아이를 이리 눕히시오. 열이 심하니 옷구름부터 풀어야 하오. 사람을 살리는데 귀천이 어디 있고 염치가 어딨겠소. 어서 서두르시오. 연화의 손길은 빠르고 거침이 없다. 맥을 짚는 가녀린 손가락 끝에 신중함이 묻어난다. 칠성내는 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부들부들 떨며 혹여나 연화가 조술이라도 부릴까봐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본다. 방 안에는 아이의 거친 숨소리와 약탕기 끓는 소리만이 감돈다. 풍한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소. 다행히 시기를 놓치진 않았으나 오늘 밤이 고비요. 내가 다려주는 약을 먹이고 땀을 푹 내야 하니 곁에서 지키고 계시오. 안심하시오. 아이는 무사할 것이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네, 댁이 귀신을 부린다는 흉흉한 소문을 믿고 침이라도 뱉으려 했었는데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걸걸한 사내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온다. 어이, 칠성내, 거기 있나? 미쳤어? 그 재수 옴붙은 무당년 집에 제 발로 들어가다니. 당장 나오지 못해? 부정 탄다니까. 마을에 우한이라도 생기면 네 년이 책임질 거야. 칠성내가 화들짝 놀라 몸을 웅크린다. 연화는 약탕기를 부채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불씨를 살린다. 맵고 쓴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씁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맴돈다. 부정이라 살리려는 자에게 부정이 탄다 하니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자들은 얼마나 고결한 것인가. 내 비록 손가락질 받으며 살지라도 이 아이의 숨소리가 편안해지는 것만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래, 그것이 나의 업이다. 해문진 앞바다에 짙은 해무가 깔리고 비릿한 바다 내음 섞인 바람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다. 포구 쪽에서 요란한 징소리가 울려 퍼지자 겁에 질린 백성들이 하나둘씩 관아 앞마당으로 모여든다. 횃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사람들의 불안한 웅성거림이 뒤섞여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단상 위에는 비단 관복을 입은 현감 변사또가 거만한 자세로 서 있고 포졸들은 정체불명의 남자를 포승줄로 꽁꽁 묶어 무릎 꿇리고 있다. 남자의 몰골은 처참하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뒤덮고 있으며 거친 숨소리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알린다. 모두 조용히 하라.
이놈은 오늘 새벽 파도에 떠밀려온 흉측한 자다. 보라, 피부는 희멀건하고 머리카락 색 또한 기이하다. 내 의원에게 물어보니 이는 서역에서 건너온 악귀가 들린 것이 분명하다 하더구나. 변사또의 호통에 백성들이 숨을 죽인다. 파도 소리만이 멀리서 쿵쿵거리며 가슴을 때린다. 변사또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묶여있는 남자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가 이내 엄숙한 표정으로 바꾼다. 이 자가 가진 병은 닿기만 해도 살이 썩어 들어가는 괴질이다.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역병이란 날이다. 당장 이 자를 절벽 끝 외딴 오두막에 가두어라. 누구든 이 자에게 접근하거나 오두막 근처에 얼씬거리는 놈은 역병을 퍼뜨리는 죄인으로 간주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 어리석은 것들, 공포만큼 다루기 쉬운 도구는 없지. 저 놈의 행색을 보아하니 평범한 조난자가 아니다. 품속에 숨긴 것이나 입고 있는 옷감의 재질이 예사롭지 않아. 일단 격리해두고 놈이 정신을 차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먼저 족쳐서 보물을 토해내게 만들어야지. 포졸들이 창으로 남자를 쿡쿡 찌르며 거칠게 일으켜 세운다. 남자는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질질 끌려간다. 군준의 뒤편 낡은 무명치마를 입은 연화가 장옷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그녀의 눈매는 두려움보다는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다. 역병이라. 현감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찌하여 관군들은 아무런 보호장구도 갖추지 않았단 말인가? 연화의 시선이 남자를 붙잡고 있는 포졸들의 손과 얼굴에 머문다. 그들은 코와 입을 가리는 면포조차 두르지 않았으며 맨손으로 남자의 팔뚝을 억세게 움켜쥐고 있다. 진정 살이 썩는 괴질이라면 침방울 하나 튀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마땅하다. 헌데 저들은 놈의 몸을 함부로 만지면서도 두려운 기색이 없어 마치 저 병이 옮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끌려가는 남자가 절벽 위로 사라질 때까지 연화는 자리를 뜨지 않는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펄럭인다. 썩은 생선 내장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군중 속에서 그녀만이 유일하게 냉정을 유지하고 있다. 사또는 거짓을 고하고 있다. 저 사람은 괴물이 아니라 그저 병자일 뿐이야. 바다에 표류하여 탈진한 기색이 역력해. 호흡이 얕고 불규칙한 것을 보니 폐에 물이 찼거나 열병이 든 것이 분명한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진다. 하지만 절벽 끝 외딴 오두막 쪽에서는 늑대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만 흉흉하게 들려온다. 연화는 자신의 약재통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고민에 잠긴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 의원의 손은 귀천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살릴 수 있는 목숨을 외면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무당의 딸이라 손가락질하고 귀신을 부른다며 두려워하지만 나는 의원이다. 저 오두막에 있는 것이 괴물이든 사람이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연화의 결심 섞인 독백이 어둠 속으로 흩어진다. 멀리서 파도가 절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심장 박동처럼 쿵쿵 울리며 다가올 위험을 예고한다. 거센 비바람이 절벽을 때리고 발 아래 성난 파도 소리가 천지를 집어삼킬 듯 요란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연화는 빗물에 젖은 바위를 움켜쥐며 위태롭게 절벽길을 오른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와 공포가 전신을 휘감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횃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다. 놈들은 가면조차 쓰지 않았어.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역병이라면서 병자를 돌보지도 않고 그저 문 앞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지. 이것은 필시 전염되는 병이 아니다. 의원으로서 내 눈과 판단을 믿어야 해. 천둥번개가 번쩍이며 순간적으로 오두막의 실루엣을 비춘다. 보초들은 폭우를 피해 바위 뒤편으로 몸을 숨긴 듯하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낡은 판자문을 조심스럽게 밀어젖힌다. 썩은 살냄새 대신 눅눅한 곰팡이내와 비릿한 쇠냄새가 훅 끼쳐온다. 어둠 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낮은 신음이 들려온다.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작은 불씨를 켠다.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괴물이 아니었다. 사지는 굵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온몸을 비틀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젊은 사내 이현이었다. 세상에, 괴물이 아니라 그저 병든 사내일 뿐이잖아. 헌데 이 사슬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짐승처럼 묶어두다니. 오지 마라. 누구든 가까이 오면 죽어. 연화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이현에게 다가가 그의 이마에 손을 얹는다. 불덩이 같을 거라 예상했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갑다. 그녀는 재빨리 그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는다. 기이하다. 열은 없는데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어. 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고 있구나. 이건 보통의 역병 증세와는 전혀 달라. 그때 번개가 다시 한번 내리꽂히며 오두막 안을 대낮처럼 밝힌다. 그 순간 연화의 시선이 이현의 목덜미와 팔뚝을 타고 오르는 핏줄에 고정된다. 그것은 푸른색이 아니었다. 기괴하고 선명한 자줏빛이 혈관을 따라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 흔적은 자줏빛 혈관? 설마? 연화의 머릿속에 스승님이 보여주었던 낡은 의서의 한 페이지가 스쳐 지나간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병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아기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죽음의 징후였다. 칠보산, 이건 역병 따위가 아니야. 신경을 마비시켜 서서히 숨통을 끊는 극독이다. 주로 조정에서 정적을 제거할 때나 쓰는 귀한 독이 어찌 이런 외딴 바닷가에. 현감은 이 사내가 독에 중독된 사실을 숨기려 역병이라 거짓을 고한 게야. 진실을 깨달은 연화의 심장이 거세게 뛴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발을 들였음을 직감한다. 바깥의 비바람 소리보다 더 큰 공포가 그녀를 덮친다. 이 사내를 살려야 한다. 허나 해독제가 없다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 의원으로서 이 죽음을 방관한다면 나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거센 비바람이 낡은 판자벽을 사정없이 때리고 틈새로 새어들어온 찬바람이 호롱불을 위태롭게 흔든다. 어두컴컴한 움막 안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갓 다려낸 쌉싸름한 약초 향기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낸다. 연화는 젖은 옷자락을 여밀 새도 없이 챙겨온 침통을 바닥에 펼친다. 집단 위에 쓰러진 사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고 목덜미에 돋아난 자줏빛 핏줄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린다. 칠보산, 궁중 비사에서나 듣던 그 맹독을 어찌 이 외딴 바닷가의 사내가 당했단 말인가? 이는 필시 역병이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지의 혈맥을 끊어 서서히 고통 속에 죽어가게 하려 한 것이다. 연화는 폭풍우를 뚫고 바위 틈에서 캐온 해국과 절벽의 이끼를 지시겨 만든 탕약을 남자의 입에 조심스레 흘려넣는다. 약물이 목구멍을 넘어가자 남자의 몸이 경련하듯 튀어오른다. 연화는 식은땀이 흐르는 그의 이마를 닦아내고 막힌 기혈을 뚫기 위해 가느다란 장침을 집어든다. 참으셔야 합니다. 독기운이 오장육부를 파고들기 전에 막아야 하니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부디 버텨주십시오. 은침이 명치와 관자놀이에 깊숙이 박히자 의식을 잃었던 난자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짐승 같은 거친 숨을 토해낸다. 막혀있던 검은 피가 입가로 흘러나온다.
없다. 정신을 놓지 마십시오. 이 고비를 넘겨야 삽니다.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시냐 물었습니다. 남자는 흐릿한 눈을 겨우 뜨며 눈앞의 상대를 확인하려 애쓴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창백한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다. 그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를 낸다. 너는 누구냐? 변사또가 내 숨통을 끊으려 보낸 자객이냐? 자객이라면 귀한 약초를 다려 먹이고 침을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의원입니다. 당신은 역병이 아니라 독에 중독되었습니다. 의원이라. 하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나 보구나. 내 몸이 불타는 것 같소. 사지가 내 것이 아닌 듯하오. 칠보산의 독입니다. 몸을 마비시키고 혀를 굳게 하여 산채로 시체처럼 만드는 끔찍한 독이지요. 대체 뉘시기에 관아의 사람들이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이현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침묵한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으르렁거리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지붕을 때린다. 그는 결심한 듯 무거운 숨을 내쉰다.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괴물이 아니다. 내 이름은 이현. 조종에서 파직당해 이곳으로 유배오던 길이었소. 허나 그것은 허울일 뿐 실상은 변사또가 주도하는 밀명을 띠고 왔지. 변사또의 밀무역이라니요? 그토록 덕망 높다 칭송받는 분이? 그게 사실이라면? 놈들은 나를 역병 환자로 위장해 이곳 절벽에 버리고 누구도 찾지 않는 곳에서 굶어 죽게 만들 셈이었소. 내 입을 막으려고 독을 쓴 게야. 내가 죽어야만 그들의 더러운 거래가 묻힐 테니까. 세상에 관아의 수령이 백성을 속이고 그런 끔찍한 짓을 제 목숨을 걸고 금기를 어긴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군요. 낭자, 부디 나를 도와주시오. 내가 살아서 한양으로 돌아가야만 이 썩어빠진 고을의 진상을 밝히고 무고한 백성들을 구할 수 있소.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으리다. 거센 비바람이 관아의 처마를 사정없이 때리고 검은 구름이 달빛마저 집어삼킨 깊은 밤이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밀실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과 독한 향냄새가 뒤섞여 흐르고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가 벽면에 기괴한 춤을 춘다. 그 어둠 속에서 탐욕스러운 눈빛들이 서로를 탐색하고 있다. 밖에 날씨가 사납구려. 귀한 손님이 오시는 길이라 하늘도 요란한 모양이요. 차 한 잔 드시지요, 왕거대인. 맞은편에 앉은 사내, 왕건은 거친 수염을 쓸어내리며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는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이리저리 흔들린다. 지금 차나 마시고 있을 때가 아니오, 사또.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바다하오. 약속한 물건은 언제 넘길 거요? 더 지체하다간 우리 목이 먼저 달아날 판이오. 그 참 성격 한번 급하시구려. 내 이미 손을 써두었으니 걱정 마시오. 그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들었으나 이제 곧 한 줌의 제가 될 운명이니. 변사또는 여유롭게 부채를 펼치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올린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대한 도취감으로 가득 차 있다. 왕건은 변사또의 태평한 태도에 의구심을 품고 목소리를 낮춘다. 쥐새끼라니 숲속 오두막에 격리된 그 역병 환자를 말하는 것이오? 마을 사람들 말로는 그 안에 든 것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 하던데 대체 그 정체가 뭐기에 이리 공을 들이는 거요? 귀신이라 무지한 백성들이란 참으로 다루기 쉽지 않소. 그 안에 갇힌 건 귀신이 아니라 조정에서 쫓겨난 폐쇄자 이현이요. 감히 내 밀무역 장부를 캐내려 자맹을 나왔더군. 뭐라? 폐쇄자라니? 왕족을 건드렸다간 삼족이 멸할 일이오.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러시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짓을. 목소리를 낮추시오. 그래서 역병이 필요한 게 아니겠소. 놈은 이미 내 독에 당해 반쯤 시체가 된 상태요.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두었으니 산 송장이나 다름없지. 변사또는 탁자 위에 놓인 촛불 심지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눈을 번뜩인다. 타다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잠시 사그라들었다. 다시 솟구친다. 딱 이틀 뒤여. 이틀 뒤 밤 정화의식을 핑계로 그 오두막을 통째로 태워버릴 것이요. 역병이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 공표하면 그 누구도 의심치 않을 테지. 어차피 병들어 죽어가는 자이니 불길 속에 사라진들 누가 진실을 알겠어. 단 이틀 만에 그 모든 걸 처리하겠단 말이오. 만약 그 안에 놈이 살아있기라도 한다면. 살아있다 한들 놈이 그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사지가 마비되어 기어 나오지도 못할 텐데. 암행어사가 들이닥칠 즈음엔 그곳엔 오직 검은 재와 타버린 뼈만 남아있을 것이요. 변사또는 찻잔을 들어 입가로 가져간다. 찻잔에 비친 그의 얼굴은 흡사 악귀와도 같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다가올 비극을 경고하는 듯 창호지 문을 세차게 두드린다. 권력은 살아남는 자의 것이야. 내 앞길을 막는 자는 왕족이라 해도 용서치 않는다. 이틀 뒤면 이 고을의 모든 비밀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숲속 오두막,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이 날카롭게 운다. 방 안에는 쑥뜸 타는 냄새와 피고름 섞인 비릿한 혈향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연화는 식은땀으로 젖은 왕자의 이마를 닦아내며 가쁜 숨을 몰아쉰다. 왕자의 열은 내렸으나 며칠간 사경을 헤맨 그의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축 늘어져 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다가올 죽음을 예고하는 듯하여 연화의 가슴을 서늘하게 조여온다. 이대로는 안 된가. 놈들이 들이닥치기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이틀. 허나 저 몸을 이끌고 나 혼자 산을 넘는 것은 불가능해. 짐승의 덫에 걸린 것 마냥 꼼짝달싹할 수가 없구나.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결단을 내린다. 그녀는 잠든 왕자에게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고는 서둘러 오두막을 나선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 긴박한 밤이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어귀, 악취가 진동하고 버려진 자들이 모여 사는 다리 밑 토굴이다.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연화는 주저없이 어둠 속으로 발을 들인다. 걘 누구냐? 밤이 깊었는데 어떤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어둠 속에서 퀭한 눈빛들이 짐승처럼 번뜩이며 연화를 애워싼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들이 경계심 가돛한 눈초리로 으르렁거린다. 그러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춘 채 또렷한 목소리로 외친다. 왕초를 뵙고자 왔소. 네, 그에게 긴히 첨할 것이 있어 온 것이니 길을 더 주시오. 컬컬, 겁대가리 상실한 계집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내 잠을 깨운 대가가 톡톡할 것이다. 그림자 속에서 절뚝거리며 나타난 사내, 왕초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웃는다. 하지만 횃불의 불빛이 연화의 얼굴을 비추자 왕초의 비릿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연화에게 다가간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의원님, 연화 의원님 아니십니까? 오랜만이오, 왕초. 그간 다리는 좀 어떠시오? 아이고, 의원님. 이 미천한 놈이 사람을 못 알아보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썩어 문드러져 구더기가 끓던 다리를, 남들은 더럽다고 침뱉고 피하던 그 다리를 눈 하나 깜짝 않고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며 고쳐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왕초는 넙죽 엎드려 연화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린다. 주변의 거지들도 왕초의 태도가 돌변하자 웅성거리며 뒤로 물러선다. 퀴퀴한 토굴 안에 기묘한 정적이 감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삼키며 왕초를 일으켜 세운다. 왕초, 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살려야 하오. 허나 현감의 눈을 피해 그를 옮길 방법이 없어. 자네들의 도움이 절실하오. 현감놈이라니 그 담관 오리놈들 말입니까? 의원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이 다리가 의원님 덕에 다시 땅을 딛게 되었는데 목숨인들 못 바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잃을 것 없는 몸뚱이와 천대받는 서론뿐이나 의원님이 원하신다면 이 고을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일 밤 관아의 시선을 돌릴 큰 소란이 필요하오. 아주 요란하고 정신을 쏙 빼놓을 만한 난장이 말이오. 소란이라 그거라면 우리 전문이지요. 그림자처럼 움직여 도깨비불 같은 난장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의원님은 그저 환자만 챙기십시오. 이 거렁뱅이들의 의리는 양반님네들의 헛된 약조보다 질기고 단단한 법입니다. 왕초의 든든한 약조에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피어난 신이가 권력의 탐욕보다 더 뜨겁게 연화의 가슴을 울린다. 밤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연화의 발걸음은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한결 가벼워진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해안가 외딴 추가집을 삼킬 듯이 짓누르고 있다. 파도 소리조차 죽어버린 고요한 밤, 매캐한 기름 냉새가 바람을 타고 문틈 사이로 스며든다. 연화는 식은 땀으로 젖은 손을 꽉 쥐며 문풍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본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횃불의 잔영들이 마치 굶주린 늑대의 눈빛처럼 일렁인다. 놈들이 오고 있어. 변사또의 사냥개들이 기어이 피냄새를 맡았구나. 부디 거지패들이 때를 맞추어야 할 텐데 내 심장 소리가 이리도 크게 울리니 혹여 저 놈들에게까지 들릴까 두렵구나. 그때 날카로운 고함을 신호로 수십 개의 횃불이 초가집 지붕 위로 날아든다. 바싹 마른 집단에 불길이 옮겨붙자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가 집을 집어삼키기 시작한다. 나무 타는 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오고 검은 연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태워라. 역적의 씨앗을 남김없이 태워버려라.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보내선 안 된다. 불길이 거세지려는 찰나 한구 쪽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다. 거지패들이 관아의 화약 창고에서 훔쳐낸 폭죽을 터뜨린 것이다. 항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들고 집에 불을 지르던 관군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한다. 아니, 저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항구에 불이 났다니. 일부는 이쪽을 포위하고 나머지는 당장 항구로 달려가라. 어서! 밖이 소란스러운 틈을 타 연화는 쓰러져 있는 왕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그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다. 고열에 시달리는 왕자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고 자욱한 연기는 시야를 가린다. 저하,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제발 눈을 뜨십시오. 연화야, 숨이 막혀오는구나. 내 몸이 천근만근이라 차라리 나를 두고 가거라. 헛소리 마십시오. 살고자 하면 살 것이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개죽음뿐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어미 잃은 새끼처럼 굴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연화는 왕자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부엌 구석에 놓인 낡은 뒤주를 온몸으로 밀어낸다. 뒤주가 밀려나자 그 아래 널빤지로 가려진 좁고 어두운 구멍이 드러난다. 어린 시절 그녀가 동네 아이들과 숨바꼭질하며 드나들던 바다 절벽으로 이어지는 비밀 동굴의 입구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이 밑으로 내려가면 바다와 연결된 동굴이 나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지붕이 무너집니다. 그대가 나를 또 살리는구나. 두 사람이 좁은 구멍 속으로 몸을 던지자마자 불타던 초가집의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며 입구를 덮어버린다. 화마의 뜨거운 열기는 순식간에 차단되고 대신 축축하고 서늘한 동굴의 냉기와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를 찌른다. 어둠 속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섞여 울린다. 살았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불에 타 죽은 줄 알 겁니다.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춥구나. 어둠이 너무도 짙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마치 저승으로 가는 길 같구나. 두려워 마십시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하의 눈이 되고 발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매캐한 잿가루 냄새가 새벽 안개와 뒤섞여 고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른다. 간밤에 타오른 불길은 사그라들었으나 그 열기는 아직 식지 않아 콧속을 맵게 찌른다. 관아 앞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변사또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른다. 서울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의 서슬퍼런 기세가 아침 공기를 가르고 있다. 어사나리, 이 미천한 소관을 죽여주시옵소서. 전하의 핏줄을 보필하는 명을 받았거늘 끝내 그분을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변사또는 땅에 머리를 쥐시키며 통곡한다. 겉으로는 비통함에 몸부림치는 충신의 모습이나 바닥을 향한 그의 눈동자는 뱀처럼 차갑게 빛난다. 그는 자신의 거짓 눈물이 어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계산하를 굴린다. 흐흐,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그토록 참혹한 화마를 보내셨단 말입니까? 그 계집이 잘 처리했겠지. 시체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싹 다 타버려야 한다. 그래야 뒷말이 없어. 말 위에서 변사또를 내려다보는 어사의 표정은 갓 아래 그늘에 가려 읽을 수가 없다. 그는 말채찍을 손에 쥔 채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등성이 쪽을 잠시 응시하다가 나지막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연다. 고개를 들라. 울음으로 죄를 씻을 수는 없는 법. 그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내 어찌 알겠는가. 상세히 고하라. 아,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그것은 천형이나 다름없는 괴질 때문이었사옵니다. 그분께 씌인 역병이 온 마을로 번지려 하여 격리하여 치료하던 중이었는데 그만. 변사또는 품 안에서 미리 조작해둔 의원의 진료일지를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바친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잊지도 않은 병증과 처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보시옵소서, 나리. 여기 의원의 기록이 있사옵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광증이 심해져 불을 보면 달려드는 증세가 있었다 하옵니다. 간밤에 불 또한 발작을 일으키신 그분이 스스로... 믿어라. 제발 믿어라. 이 종이 쪼가리 하나면 나는 살고 그놈은 영원히 역사 속에서 지워지는 것이다. 어사는 진료일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본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변사또의 목을 떼가 긴장으로 꿀렁인다. 어사의 시선이 글자 하나하나를 훑을 때마다 변사또의 심장은 벼랑 끝에 선 듯 요동친다. 한참의 정적 끝에 어사가 일지를 덮으며 긴 한숨을 내쉰다. 광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로다. 전하께 이 비보를 전해야 하는 내 마음 또한 찢어지는 듯하구나. 어사의 목소리에 의심의 기색이 옅어지자 변사또는 안도의 한숨을 삼킨다. 엎드린 그의 인매가 비릿하게 비틀어 올라간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고을 백성들을 역병의 공포에서 구하고자 했던 저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니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늙은이가 제법 순진하구나. 하긴 누가 감히 일개 현감이 왕족을 태워 죽였다고 상상이나 하겠느냐.
이제 끝났다. 그 더러운 귀신은 재가 되어 사라졌고 나는 이 고을의 영웅이 되는 것이다. 변사또는 다시 한번 크게 오열하는 척하며 바닥을 친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자신의 거짓된 울음소리보다 다가올 부귀 영화의 환호성이 더 달콤하게 들려온다. 아침 햇살이 그의 굽은 등을 비추지만 그 그림자는 어느 때보다 짙고 검다. 허나 시신을 수습하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 잿더미를 뒤져서라도 옥고를 찾아내라. 그것이 네 놈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예? 아, 예. 물론이옵니다. 뼈 조각 하나라도 찾아내어 정중히 모시겠사옵니다. 변사또는 황급히 대답하며 식은땀을 닦는다. 시신이 나올 리가 없다. 그가 안심하는 순간 바람이 불어와 탄 냄새를 더욱 짙게 흩뿌린다. 어사는 말머리를 돌려 관아를 빠져나가고 변사또는 그 뒷모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한다. 어사의 눈빛이 돌아설 때 얼마나 싸늘하게 빛났는지를. 매캐한 잿더미 냄새가 바람을 타고 관아 마당을 휘감는다. 변사또의 거짓 울음소리가 잦아들 즈음 어사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흔들리는 변사또의 눈동자를 파고든다. 주위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백성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관아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웅성거린다. 비통하기 그지 없습니다. 역병 귀신이 제풀에 지쳐 불석에 뛰어들었으니 이는 하늘이 우리 고을을 굽어 살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사나리 부디 이 미천한 관원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어사가 무언가 말하려 입을 떼려는 찰나 군중의 틈바구니가 거칠게 갈라진다. 머리는 산발하고 얼굴과 옷가지가 온통 숯검정으로 뒤덮인 여인이 비틀거리며 마당 중앙으로 걸어 나온다. 연하다. 그녀의 등장에 백성들 사이에서 혐오와 공포 섞인 야유가 터져나온다. 저것 봐! 무당년이다! 재수 옴붓게 또 무슨 짓을 벌이려고! 역병을 불러온 마녀가 살아있었어? 당장 돌을 던져 쫓아내라! 다리가 후들거린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귓가에는 욕설과 비난이 화살처럼 꽂힌다. 허나 물러설 곳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내 손에 쥐어진 이 진실만이 나와 그분을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다. 연화는 쏟아지는 비난을 뚫고 결연히 어사 앞으로 나아간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천에 쌓인 검은 가루가 들려 있다. 변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한다. 멈추시옵소서. 어사나리, 그 기록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네 이년,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여봐라, 저 미친 무당년을 당장 끌어내라. 역병의 기운이 옮겨라. 제 목을 치셔도 좋으나 먼저 이 증좌를 보시옵소서. 이것은 불탄 헛간, 병자의 토사물에서 걸러낸 칠보산의 잔재이옵니다. 사또께서 역병이라 속이고 독을 쓰신 증거란 말입니다. 칠보산이라 하였느냐? 어사의 눈빛이 번뜩인다. 변사또는 당황하여 말까지 더듬으며 뒷걸음질 친다. 미친 소리! 천한 무당이 흑심을 품고 관아를 모욕하는 것이다. 저 입을 찢어라! 보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연화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연화의 등 뒤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인형이 걸어 나온다. 허름한 의원 보조의 옷을 입었으나 그 기품과 위엄은 남루한 옷으로도 가려지지 않는다. 불길 속에서 살아 돌아온 세자, 이창이다. 소란스럽던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정적에 휩싸인다. 변학수, 네 놈의 탐욕이 썩은 내를 풍기며 진동하는구나. 내 몸에 독을 심고 그것도 모자라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려 했느냐. 내 놈은 분명 불에 타 죽었을 터인데. 내 비록 독에 중독되어 사경을 헤맸으나 이 여인의 지극정성으로 목숨을 건졌다.
헌데 너는 백성의 어버이가 되어 어찌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나까지 헤아려 들었느냐. 저놈이 바로 역병 귀신이다. 사람의 탈을 쓴 악귀다. 어서 죽여라. 변사또의 발악의 포졸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이창은 품속에서 옥색으로 빛나는 물건을 꺼내어 높이 치켜든다. 햇살을 받은 옥패가 영롱한 빛을 뿜어내며 사방을 압도한다. 왕실의 적통만이 지닐 수 있는 신표다. 어명을 받들라.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세자이니라. 이창의 우렁찬 호령이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린다. 어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갓을 고쳐 쓰고 바닥에 엎드린다.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이던 백성들과 포졸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한다. 전하, 옥체를 뵙사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세자저와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변학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창의 서슬퍼른 일갈에 변사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만다. 연화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창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숯검정 묻은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한 무거운 정적. 세자의 손끝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왕실의 옥패가 관아 마당의 모든 시선을 집어삼킨다. 바닥에는 도끼가 서린 칠보산 찌꺼기가 나뒹굴고 단상 위에 서 있던 변사또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간다. 변학수, 내 놈이 백성을 구한다며 먹인 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서서히 숨을 끊는 독이었음을 이 칠보산 찌꺼기가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감히 왕실의 권위를 사칭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무고한 백성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느냐. 아니야, 저것은 모함이다. 이 미천한 무녀년과 짜고 나를 음해하려는 수작이다.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포박하라. 내 명을 거역할 셈이냐. 어서 저들의 목을 쳐라. 사또의 악에 바친 고함이 허공을 가리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 사색이 된 군관들의 손에서 창과 칼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서슬퍼런 왕실의 징표 앞에서 일개 현감의 명령 따위는 흩어지는 먼지와도 같았다. 이놈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내 녹봉을 먹고 사는 놈들이. 네 놈의 더러운 권세는 이미 끝났다.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것은 고울의 수령이 아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 제 살길조차 잃어버린 짐승 한 마리일 뿐이다. 저토록 비굴할 수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천하를 호령할 듯 거만하더니 그 껍데기가 벗겨지자마자 드러나는 본성이 참으로 추악하구나. 백성의 고열을 빨아입은 저 화려한 비단옷이 지금은 제 목을 조르는 수위처럼 보이는 것을 저자는 알까? 말도 안 돼. 세자가 어찌 이런 촌구석까지. 내 목숨은 아니야. 이건 악몽이다. 칠보산의 비밀은 완벽했는데 저 계집, 저 천한 무당년이 모든 걸 망쳤어. 으드드, 이가 갈리는구나. 세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연화의 곁에 선다. 숫점댕과 흙먼지로 얼룩진 연화의 초라한 행색과 최고급 비단을 휘감고도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변사또의 모습이 기묘한 대조를 이룬다. 세자의 단호한 목소리가 과다의 담장을 넘어 백성들의 가슴에 박힌다. 고울의 백성들은 똑똑히 보라. 저 변학수는 비단 관복을 입었으나 그 심장은 썩어 문드러진 금수와 다를 바 없고 이 여인은 비록 숫검댕이를 뒤집어 쓴 초라한 차림이나 그 손길은 죽어가는 이를 살려낸 의원의 거룩함을 지녔다. 끝났어. 정말 끝난 것인가?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어. 더 이상 나를 저주받은 마녀라 손가락질하지 않아. 두려움과 경멸 대신 안도와 미안함이 서려 있어.
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제가 기어이 해냈습니다. 여봐라, 대역죄인 변학수를 당장 하옥하고 억울하게 고통받은 백성들을 위해 관아에 곳간을 열라. 이것이 바로 왕실의 법도이자 너희가 잊고 살았던 정이다. 세자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군관들이 변사또를 향해 달려든다. 억눌려 있던 백성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며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다. 그 소란 속에서 연화는 조용히 눈을 감고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내지 않는다. 정의는 늦었으나 기어코 당도하였다. 소란스럽던 관아 마당에 무거운 정적이 감돈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변사또의 처절한 비명이 멀어지고 바람에 날리는 흙먼지 냄새 사이로 아직 가시지 않은 긴장감이 맴돈다. 세자는 뒷짐을 진 채 멍하니 바닥을 응시하고 있는 연화에게 찬천히 다가간다. 오후의 햇살이 연화의 낡고 해진 무명 저고리 위로 내려앉아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대조적인 고결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연화야, 네 의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황천을 떠돌고 있었을 것이다. 너의 그 신묘한 재주는 이 좁은 고을에 썩히기엔 너무나 아깝구나. 이경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연화를 내려다본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비범한 여인을 궐로 데려가 내의원에 두고 나나의 인재로 삼고 싶은 욕심이 꿈틀거린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자. 내 너를 내인여로 청거할 것이다. 비단 옷을 입고